네, 2023년 7월 25일 이정훈입니다. 북한 전승절이 다가옵니다. 이 방송은 26일 아침 일찍부터 나갈 겁니다. 26일, 그 다음이 27일인데 27일이면은 북한이 해방전쟁 승리일인가? 우리는 정전합작 체경일 그러는데 그들은 중국식으로 전승절이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자기네가 이긴 날이다. 그런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치르는가 하면은 미림 비행장,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서울에 김포공항이 있죠. 그거는 우리는 국내선 여기까지 뜨고 내리고 일부 국제선도 뜹니다. 그리고 조금 멀지만 인천공항에 국제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아니지만은 성남에 서울 비행장이 있습니다. 서울 비행장은 100% 군용 비행장인데 거기서 대통령 전용기나 외국 정상이 방문하면 서울공항을 많이 이용합니다. 북한은 순환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 비행장입니다. 우리 김포 같은 데죠. 물론 군용기도 내립니다. 그리고 평양 근처에 미림 비행장이 있습니다. 군용 비행장입니다. 그런 군용 비행장에서 미림 비행장에서 전승절이라든지 뭐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등 그들이 열병식을 할 때는 거기서 병사들이 모여서 준비를 했다가 행사를 합니다. 지금 미림 비행장 그 활주로에는 상당히 많은 병력이 그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정확하게 7월 27일 날 했으니까 7월 27일이 정전 70주년. 북한은 꺾어지는 해 그래서 매 5년하고 매 0년을 크게 축하합니다. 65주년, 70주년 이런 걸 축하하는 거죠. 70주년을 자기들은 지금 6.25 전쟁을 그냥 간단하게 정전 기념일을 하면 될 텐데 조국 해방전쟁 승리 조국 해방전쟁 승리일 이렇게 하니까 전승절로 하니까 이거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행사에 김정은이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은 북한이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도발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기본적으로 limited war, 제한전입니다. 미국이 더 강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아직은 안 주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공군기 한 대 안 줬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저급 전투기가 F-16인데 F-16도 안 줬어요.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이게 F-16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F-15가 들어가고 F-35가 들어가고 F-22가 들어가면은 전쟁이 달라지죠. 아직 그런 거 안 줬습니다. 뭐 탱크 몇 대 정도죠.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을 통제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 푸틴도 이제 한다고 이제 전략 전술핵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제 집속탄을 지원했는데 집속탄은 우리 군도 갖고 있죠. 집속탄은 러시아군이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미군도 지원해서 쓰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고포기하게 날아가는 탄두에서 자탄이 우르르 떨어지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가는 거죠. 이는 뭔가 하면 러시아의 진을 빼서 계속 푸틴이 승리하지 못하고 헉헉대는 모습 보이면은 이번에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누군가 반란을 일으켜서 푸틴을 죽이고 해서 그 스스로 무너져야 됩니다. 이 적국은 자기 스스로 무너져야 손자병법에서 그 벌병, 상대의 군대를 깨는 게 제일 하책이다. 이기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공성, 성은 시티, 도시죠. 도시를 때려 부수는 거는 벌병보다는 좀 낫지만 그것도 좋은 책은 아니다. 그 다음은 더 나은 게 뭐냐면 벌교, 상대를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서 하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길 때 벌교를 할 능력을 가지면은 더 쉽게 이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벌모, 상대방의 작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도 흔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버겁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수가 안 보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멸이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 자살로 유도하는 거죠. 벌모가 국가 자살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병사들을 죽여서 승리하면은 그 부모 자식들이 원한을 품고 언젠가 대듭니다. 그들이 사는 주요 도시를 때려 부수고 승리하면은 처음엔 꼼짝 못하지만 그 패배감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은 내가 약하구나 하는 건 쉽게는 못 덤비지만 그래도 내가 꼼짝 못하고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졌다 라고 해서 앙심을 품는데 내 스스로 모순에 빠졌고 무너지면요 제기를 못해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를 다루는 방법은 지금 뭐 미국 국무장관이 빼앗긴 땅의 50%를 찾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우크라이나가 불리하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에 진을 빠지게 하면서 러시아 스스로가 러시아의 모든 수가 못 돼갖고 스스로 벌모를 당해서 내부 모순에서 붕괴되면은 이제 미국한테 꼼짝 못하고 후진 국가로 가는 겁니다. 이태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유럽은 소를 많이 키우니까 목축 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죠. 목축 국가. 산업화 시대로 지나갔더니 이제 한참인데 너희는 산업하지 말고 농업이나 하고 소나 키우면서 살아. 후진놈으로 살아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죠. 그리고 일본은 농업국가로 바꿔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의 재벌을 다 해체하고 군국주의가 들었으면 다 해체하고 했는데 왜 안 됐느냐. 소련이 미국과 같이 연합국으로서 독일, 일본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 공산주의를 퍼뜨리면서 자기네가 점령한 해방시킨 나라랑 묶어갖고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또 그 동아시아에서는 북한 김일성을 자극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하니까 미국이 거기에 맞서게해서 유럽에서 나토를 만들고 김일성이 쳐들어왔을 때는 유엔군을 대항하면서 후방기지로서 일본을 일으키게 되고 일본은 어쨌든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자를 갖고 와야 되니까 일본이 산업화할 수 있는 길을 잡았고 서동 역시 공산주의에 대항하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일으키고 마샬 플랜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으로 계기로 리미트 워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러시아를 목축 국가로 돌리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후진국, 중앙아시아에 있는 탄탄나라 수준으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항상 뭐 테러나 벌어지고 뭐 그런 나라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지금 빠락빠락 대들다가 드디어 제가 친강 북한 중국 외교부 장관이 음독했느냐 사약을 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거의 죽은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이 오늘 공식 발표했어요. 외교부 장관을 친광에서 왕위로 전임자로 바꾼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친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정군 불화살 부대의 사령원들이 체포를 받았다 뭐했다가 난리친 거는 아직 공식 확인 안 됐지만은 중국의 중요한 미사일 기술이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 공군 대학에서 거기에 대한 페이퍼, 중국 화정군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그걸 정리해서 보도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미국에 펼치고 있는 벌모에 말려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도 7차 핵실험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못하고 전전긍긍이에요. 이게 2018년 2월달 하노이에서 트럼프한테 엎치고 매치고 한방 당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문재인 믿고 싱가포르 쫓아오고 하노이까지 갔는데 그거 당하고 나서 하고 나서 한 번 더 만나자 그래갖고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또 당하잖아요. 트럼프는 두 번이나 이제 바보를 만들려고 작심을 하고 나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6월달 판문점에 갔더니 자기도 끼겠다고 태극기 들고 쫓아왔다가 미국 경호원이 딱 막으니까 못 나가고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가서 악수하면서 허허허허 무골로인처럼 뭐 3자 정상회담 한 것 같은 쇼를 했지만 그 다음부터 북한이 확실하게 알고 나서 특등 머저리 문재인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극렬한 적대감을 드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력들을 이끌고 북한에서 살려고 온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탈북자를 잡아서 북한으로 보내서 죽게 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갔는데 그걸 죽이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거 뭐 그냥 넘어가고, 본인이 버림받은 땅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짜 거짓 뉴스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이제 남북 문제가 이제 쿨하게 보고되고 있고, 지금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확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봄날은 가고 뜨거운 여름이 벌어진 겁니다. 한참 됐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떨거지들하고.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은이가 뭔가 화가 많이 나서 할 것 같은데, 하노이 노딜이 있은 게 18년인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액션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저자가 지금 뜨문뜨문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이미 오래됐어요. 원래 나이가 만 39일 겁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밝혀진 걸로 따르면. 그럼 40이면 아직 팔팔할 때인데, 이게 뭐 하는 거 보기에만 80 노인처럼, 몇 차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밤마다 치즈에다가 와인 먹고 하기 싫으니까. 이 망한 회사 사장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재미없으니까. 잘 나가는 회사의 CEO를 해도 그런 몸은 죽어나지만 재미나 있지만 이건 재미 진짜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항상 죽일 것 같잖아요.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저는 지금 거듭해서 김정은을 암살하자, 알카이다 리더처럼 제거해버리자, 어떻게 우리 국가정보원이 핀포인트를 잡고 우리 합작사 합동특수전사령부를 만들고 공군이 동원해서 빡 제거해버리자. 또 미국은 실질적으로 솔레이니마니라든지 알카이다의 1인자를 제거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김정은은 겁나는 거예요. 지난번 2차 대전 전승일 기념치 때 대조국 전쟁이라고 그러죠. 러시아에는. 그때 항상 퍼레이드를 했는데 모스크바에서 딱 탱크 한 대만 퍼레이드 했잖아요. 푸틴이 안 나왔잖아요. 푸틴이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 전날 뭐 크렘플린 상공에서 드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쇼를 만들어갖고 자기는 안 나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꺾어지는 해 70주년이니까 전수전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69주년이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됩니다. 지금 2차 대전은 45년에 끝났으니까 원래가 23년이니까 꺾어지는 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탱크 한 대만 지나도 되지만, 김정은이는 원래 정전협정 70주년인데 자기들 전승절에 행사를 안 하고 탱크 하나만 내보내면 저것도 골로 갔구나 하는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나올 테니까 지금 빠락빠락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겠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25일날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로 쐈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대충 500km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500km를 남쪽으로 그러면은 제주도쯤이 될 겁니다. 제주도에 미국의 공격 원잠이 들어왔었죠. 또 얼마 전에는 부산항에 전략 원잠이 들어왔었죠. 그렇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을 전개하면 그 거리를 상정해서 동쪽으로 쏘는 겁니다. 아직 기가 안 죽었다고, 어차피 아직 싸움 벌어진 건 아니니까. 친강처럼 누구가 포섭돼서 날아가거나 북한의 핵심 정보가 샜다는 것까지는 안 터졌으니까 지지 않았다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 전승전 행사를 안 한다라부터 열패감이 드니까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때 그 상공에서 뭐 하나 꽝 터지면 다 북한 요인들하고 다 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좋은 찬스죠. 저는 이런 거를 그 전에 채널A 방송할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문화궁전에 다음에 왔을 때 한 방 집어넣어라. 그럼 뭐 어차피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제거할 놈들 한 방에 다 제거하는데, 응? 그리고 과거 그 사다트가 암살될 때 국군의 날 행사로 기억합니다. 카이로 이집트 수도에서 살 때 이 열병하던 병사들이 확 뛰어올리면서 사다트를 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공식 군사행동 할 때 군인들은 총은 갖고 가지만 실탄은 당연히 빼고 노리스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뭔가 사태가 벌어져도 그 많은 열병하던 북한 병사들은 대응도 못합니다. 또 열병이 오는 병사들 중에 또 일부가 진짜 노리스를 집어넣고 숨겨갖고 와서 따다당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정은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인지 수를 썼어요. 70주년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뭘 썼던가 하면은, 지금 북한 방송이 조용히 있다가 이제 27일이 다가오는 상태에서
앞두고 이제서 설명합니다. 25일 날, 오늘이죠, 오늘. 이 방송은 26일 나가겠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고,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 동지를 단장으로 한 중국 및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70주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대표단이 온다. 북한에서 공식 발표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으니까 이건 아마 맞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리홍충.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 부의장이라는 얘기예요.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 위원이니까 중국 우리로 하면 여당인 국힘당의 간부로 있으면서 국회 부의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꽤 높은 자리는 맞기는 한데 과거에 비하면 격이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전국인민대 상무위원장,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이 왔었고, 그전엔 국가부주석이 왔었고, 훨씬 더 이 격이 높은 사람이 왔었어요.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줌으로 해서 김정일이는 나도 그런 행사에 나갈 수 있겠다. 중국 대표단이 왔는데 미국과 한국이 설마 미사일을 행사장으로 우겨넣지는 않겠다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날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방성, 북한의 국방성이죠. 국방성의 초청으로 러시아 국방산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이 해방전쟁 70주년 70돌에 즈음하여 축하 방문하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일쯤에는 이 방송에 나가는 26일쯤에는 대내 신문인 노동신문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오죠. 오게 되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왔는데 그걸 상대로 해서 담대하게 한미가 작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원이는 아마 27일 날 아이고 살았다 하고 전승절 행사에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이런 날 눈 딱 감고 러시아하고 중국 대표단은 냅두고 김정은이가 돌아갈 때 빵 제거해버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알카이다 제거하고 솔레이마니 제거할 때처럼 탁 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북한 내에서는 뭐 반발도 일어나겠지만 전쟁하기엔 겁이 날 거고 저렇게 정확하게 때리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도 김정은을 극복하자는 세력이 나면서 스스로 무너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뭐 굉장히 치밀한 작전을 짜야 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하는 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체 외국에 사람들이 못 들어오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 대사가 북한 주재, 그 친구가 들어온 게 첫 번째 외국인이 들어온 거고, 두 번째 방문이 이번에 중국에 국회 부의장 오는 거 하고, 소련의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오는 게 이제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방문입니다. 북한은요, 스스로 자기네가 문을, 유엔이 제재를 해서 닫은 것도 있는데 스스로 닫았어요. 왜냐?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아주 겁쟁입니다. 쟤네들 백신을 안 받았잖아요.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공짜로 주겠다는 것도 안 받았어요. 그래놓고 지내놓고 나서 지금 얼마나 버리고기 힘들겠습니까? 이번 비가 북한은 안 왔을 것 같습니까? 거기도 피가 크겠죠. 북한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항저우, 미인이 많이 난다는 항주에서 열리는데 지금 한 70일쯤 남았을 겁니다. 9월에 열린다고 보는데 북한이 D-100일째 6월달 때쯤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 200명 정도 보내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9월 23일 날부터 열리는군요. 항저우에서 열립니다. 이때 정은이가 와서 뭘 도와달라고 할까 궁금한 것 같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승절 때 중국 대표단 오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거죠. 못 견디겠다는 거죠. 이럴 때가 우린 기회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계속 김정은을 봐주면 좋을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친강 외교부 장관 날라갔어.
ICBM 부대에서 뭔가 난리가 났어. 중국도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지금 자기네 경제가 안 돌아가서 폭동이 날 지경이잖아요. 사실 중국엔 폭동이 많이 납니다. 그게 두려워서 지금 반간첩법을 해갖고 외국인들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고, 모순이 크죠. 그래서 북한에서 뭐가 나도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많이 어떻게 못할 겁니다. 지금 북한도 고립되어 있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데 죽겠다는 얘기죠. 네, 이게 모순이 극대화된 겁니다. 이재명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이화영의 모순이 극대화되듯이. 그게 우리한테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북한 전승전 하는 걸 기회로 잡던, 그 이유를 기회로 잡던 우리 군과 정보기관, 통수권자가 결심을 해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정은희하고 여정희를 이간시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택이를 제거하듯이 김정은이가 김여정을 못 믿어서 제거하는 순간으로 갈 때가 우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여정희 띄우면 돼요. 우리 통일부에서 여정희가 2018년에 왔을 때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쫙 우리 측 자료를 공개하는 또 방법이 될 거고, 여정희가 괜찮은 사람이다, 정은이보다 낫다라고 띄운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또 아이디어를 짜면 더 많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북한을 벌모를 하는 겁니다. 벌교까지는 해놨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이 있다고 하지만 핵을 제외하면 우리는 공성의 능력도 있고 벌병의 능력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전승절을 주목하고 거기서 보이는 북한의 한계를 직시하고, 아니면 그날을 기회로 이용하자. 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